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뭐 하다가 이제 멈췄냐 그러면, 이 중앙은행이 쓰고 있는 통화정책의 수단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주택에 뭐에만 영향을 주는데, 모니터리 베이스, 즉, 이 본원 통화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공개 시장 조작하고, 정부가 이제 시중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 사고 팔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스를 이제 조정하는 거.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어떤 이자율을, 돈 빌려주는 이자율을 변화시켜서 본원 통화의 양을 이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직업준비금, 리저브의 양을 이제 조정할 수 있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였냐면은 리저브 리콰이어먼트를 변경시키든지, 혹은 이제 어떤 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직업준비금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이자를 줄 때 그 이자율을 변화시켜서 이 본원 통화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에도 영향을 주냐 그러면 머니 멀티플라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머니 멀티플라이가 뭐였습니까?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네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이게 B가 뭐냐 그러면은 C 더하기 이제 R이었는데, 중앙은행이 리저브에 대한, 직업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면, 그러면 이 시중은행은 더 이상 이제 이 직업준비금을 많이 가져야 되는 요인이 떨어지니까 직업준비금을 떨어뜨리겠죠. 직업준비금을 떨어뜨리니까 모니터리 베이스, 즉 본원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이게 이제 한 가지 측면이 있고, 그와 동시에 이게 만약에 디파짓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은행의 그 직업준비금 R이 떨어지면 이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RR이었지. 앞에서 이제 보시면 RR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게 RR이었지.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였지, 그지? 저 R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리저브, 그러니까 직업준비금이 감소하면 동시에 뭐도 감소합니까?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도 감소하겠죠. 디파짓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 얘가 감소하니까 머니 멀티플라이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는데 얘는 증가하니까 이 통화량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최소한 이게 얘를 감소한 양보다는 이게 증가하고 있으면 그만보다 적게 이제 통화량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혹은 시중은행이 반대로 그 통화량을, 시중은행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인데, 중앙은행이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직업준비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증가시켜주면, 그러면 리저브 양은 증가하겠지. 리저브 양이, 그러니까 직업준비금 양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본원 통화량도 증가하겠습니다. B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동시에 얘가 증가하니까 직업준비 디파짓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금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가 증가하니까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도 크게 증가하겠죠. 얘가 증가하게 되면 이 스몰 RR이 증가하니까 머니 멀티플라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는 통화량은 증가하지만 머니 멀티플라이 양이 감소하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통화량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지? 이런 식의 어떤 이 세 번째, 네 번째 중앙은행이 수행했던 통화정책의 세 번째, 네 번째 수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모니터리 베이스에도 영향을 주지만 뭐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까? 머니 멀티플라이에도 영향을 줘서 그게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통화정책의 네 가지 주요 수단이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 이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량을 조정하는 방식은 네 가지 방식으로 이제 통화량을 조정하는데, 만약에 이제 중앙은행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화량을 조정하게 되면,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경제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렇지만 지금 뭘 하냐면 지금 저희가 배웠던 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통화량을 조정하는지에 대한 그 수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수단들을 중에 하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혹은 이 네 가지 수단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몇 개만
상황에 맞게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정하는데 크게 네 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문에 혹은 TV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렸다. 그러면 막 그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무슨 이 수단을 가지고 뭐 통화량을 늘렸다.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어떤 거냐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이미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중앙은행이 이 통화량을 조정하는 거예요. 통화 정책을 한다는 거는 통화량을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화량을 조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컨트롤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만약에 이제 중앙은행이 이 통화 정책을 쓸 때 이 네 번째 방법, 세 번째는 네 번째 방법을 가지고 쓰게 되면 그래서 특히 뭐 여기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걸 그대로 가져오면 네 번째 방법을 써서 리저브에 대한 이자율을 부과해서 얘를 변화시켜서 본원 통화량을 변화시켜서 통화량을 바꾸려고 할 때 이때 M도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통화량 정확하게 얼마만큼 이 M이 바뀐지를 또 이게 얼마만큼 바뀐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통화량이 얼마만큼 바뀐지를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제 그런 건데, 그거와 더, 그게 한 가지 예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가계가 CR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계가 CR이 뭐였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중앙은행과 무관하게, 가계가 뭐, CR이 뭐였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Currency to Deposit Ratio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계가,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현금량이, 캐시의 양이라든지,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 그런 이야기 듣죠. 5만 원짜리가 다 없어졌다. 5만 원권이 시중에 유통이 안 되고 어딘가에 지금 누구의 어떤 뭐 방 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일종의 지금 유통되고 있는 커런시의 C의 양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런시 투 디파짓 레이쇼가 감소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중앙은행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돈이 다 찍어냈으면 다 유통돼야 되는데 유통 안 되고 5만 원짜리 같은 거 그냥 방구 속에 처박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CR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CR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 봤죠. 이 CR이 줄어들게 되면 Currency to Deposit Ratio가 줄어들게 되면 Money Multiplier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이거 여러분 제가 이거 미분해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미분해서 계산하면 나온다. 이게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 이게 CR이 증가할 때 혹은 감소할 때 CR이 증가할 때 M이 머니 멀티플라이어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CR이 이 Currency to Deposit Ratio가 사람들이 캐시를 안 가지려고 그랬을 때 이 머니 멀티플라이어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지? 대체적으로 이 방향은 네거티브였습니다. 그래서 Currency to Deposit이 Currency to Deposit Ratio가 감소하면 머니 멀티플라이어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가계의 어떤 행동이 머니 멀티플라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머니 멀티플라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사 뭐가 바뀌지 않더라도 본원 통화량이 바뀌지 않더라도 통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머니 멀티플라이어가 이게 만약에 뭐 증가했다. 그러면 본원 통화량이 바뀌지 않더라도 통화량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이런 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 상황에 따라서 어떤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은행이 이제 그 액세스 리저브 이게 뭐냐면 초과 지급 준비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금을 하면 1,000원을 예금하면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그 미니멈 리저브 리콰이먼트에 의해서 넣어주기면 20%는 항상 지급 준비금을 남겨도 예금 받은 것 중에서 20%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1,000원 예금 받았는데 이 미니멈 리저브 리콰이먼트가 20%니까 최소한 200원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대출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은행에 따라서 나는 그런데 300원 남겨둬야지 200원보다는 이렇게 되면 원래 최소한 가져야 되는 이
200원보다는 이 300원은 이 300원에서 내가 지금 그 은행이 그냥 특별한 은행이 나는 리저브를 좀 더 그 직업 준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래 라고 해서 은행이 300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300원에서 최소한 그 중앙은행이 규제에 의해서 가져야 되는 그 양만큼 뺀 양이 뭐냐 그러면 이 초과 지급 준비금입니다. 액세스 리저브입니다. 리저브 리콰이어먼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리저브의 양을 액세스 리저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액세스 리저브가 중앙은 결국은 이제 요 이제 액세스 리저브 양인데, 근데 만약에 은행이 무슨 이유로 이 액세스 리저브 양을 증가시키면 변화시키면, 예를 들어서는 300이 아니라 액세스 리저브 양을 은행이 그냥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20%였습니다. 20%가 그냥 그 미니멈 리콰이어먼트인데 리저브에 대해서 최소한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중앙은행이 정해놨던 이게 이제 그 리저브의 이제 비중인데, 초과 지급 준비금은 최소한 이 정도로 가져야 된다. 1,000원 예금하면 이 중에 이제 20%인 200원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제 시중은행이 나는 아니야, 나는 뭐 300원 할래, 400원 할래, 이렇게 이제 그 액세스 리저브 양을 변화시키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리저브 양이 그만큼 많이, 액세스 리저브 양을 증가시켰다고 해보죠. 이걸 증가시키면은 그만큼 리저브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니까 뭐가 됩니까? 본원 통화량은 증가하겠죠. 여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RR이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지. 근데 디파짓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리저브 양을 증가시키면 얘가 증가하니까 요 RR이 증가하니까 머니 멀티플라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바뀌게 되고 얘도 바뀌게 되고, 그지? 그래서 결국은 통화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게 되죠. 이것도 중앙은행이 특별하게 한 게 아니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은행이 스스로 그 리저브 양을 조정함으로써 이게 이제 통화 공급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양을 조정함으로써, 캐시의 양을 조정함으로써 또 이 통화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는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앞선 중앙은행이 네 가지의 어떤 정책을 썼던 것들도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게 가계의 어떤 행위의 변동에 의해서 가계의 행위의 변동에 의해서 통화량이 바뀔 수 있고, 또한 은행의 행위의 변동에 의해서 은행은 리저브 양을 조정함으로써 가계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리저브 양 중에서도 초과 지급 준비금 중에서 초과 지급 준비금의 양을 조정함으로써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계도 현금의 양 혹은 뭐 디파짓의 양을 조정함으로써 통화 공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주로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의 양을 조정하는 거지만, 그리고 중앙은행이 거의 독립적으로 조정하지만,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 세계의 예인데, 이게 QE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뭐였습니까? 이게 양적 완화지. 이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9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페더럴 리저브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렸습니다. 이게 왜 그때 통화량을 많이 늘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통화량을 얼마만큼 많이 늘렸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마니터리 베이스를 3배로 증가시켰습니다. 즉 뭐냐면 마니터리 베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C 더하기 R이었지. 주로 뭐가 많이 변화되냐면 R이 증가시켰습니다. R을 어떻게 증가시켰냐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 양적 완화 정책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이그젠플을 제가 이제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이게 맞으려면 얘를 좀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죠. 지금 현재 논이 1,000원 정도 있었다. 아니, 논이 500원 있다고 하죠. 그럼 그대로 두고 500원 있었고, 시큐리티가
1,300원이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부채가 이제 1,200원이었고 이러면 이제 이 대차대표가 맞죠.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로 이제 시중은행이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장기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의 장기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중앙은행이 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국채를 뭐 한 얼마치 사들였다 그럴까요? 뭐 400원어치 사들였, 500원어치 사들였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국채를 500원어치 사들이니까 시중은행,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부터 국채를 500원어치 사들이니까 시중은행의 리저브는 어떻게 됩니까? 500원만큼 증가하겠죠. 그지? 반면에 시큐리티는 이제 1,300에서 500원 빼면은 800원만큼밖에 이제 안 생긴 거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공개 시작 조작을 통해서 장기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중은행의 리저브 양은 지금 원래 200이었는데 지금 전체 어떤 지급준비금의 양은 지금 얼마가 된 겁니까? 700원 늘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보다 3배 이상의 증가한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이제 이만큼 증가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얘가 200원에서 그지? 200원에서 이 마니터리 베이스가 200원에서 한 700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통화량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M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증가한 만큼 증가한 것에다가 M이 원래 1보다 더 크니까 얘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해야 되겠죠. 통화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통화량은 40%밖에 안 증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B는 통화량의 증가는 이거라고 그랬죠. M 곱하기 얘인데 얘가 몇 퍼센트? 얘가 한 3배 정도 증가했으면 얘도 그만큼 따라서 그보다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M이 바뀌지 않으면 M이 1보다 크니까 실제로는 40%밖에 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적게 증가한 거죠. 물론 증가는 했지만 통화량도 많이 증가했지만 기존에 비해서는 40% 증가했으니까 많이 증가한 거지만 그래도 이 마니터리 베이스가 증가한 양보다는 적게 증가했죠. 왜 적게 증가했겠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은행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리저브 양을 증가하고 난 다음에 이 리저브 양은 이게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리저브 양이 이만큼 700원 증가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주면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주고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대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리저브 양이 이 대출에 비해서 리저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가 또 많이 증가하게 된 거죠.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가 증가하니까 이 머니 멀티플라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했겠죠. 그러니까 얘는 많이 감소하고 얘는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M이 증가한 양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서 뭐 그래도 많이 증가했지만 이 지급 준비금의 양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실제로 통화의 양은 4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왜냐 그러면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머니 멀티플라이어 통화 성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통화 성수가 바뀐 주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통화 성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인데 얘가 많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머니 멀티플라이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되어 있고 여기까지 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하도록 하죠.